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자영업자를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자영업자만 지원하냐, 자영업자 뭐 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영업자를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한국은행에서 오늘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 나누기는 아니고요. 정말로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9월 말 현재, 한마디로 오늘 발표를 했지만 12월 23일에 발표를 했지만 9월 달까지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 5천억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78조는요 은행이고요, 309조는 비은행권입니다. 자, 비은행권이 증가율이 너무 높아요. 은행권에서 받는 것보다 비은행권에서 대출 받은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8%, 은행은 11.3%. 그 뜻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은행권에서 대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출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의 증가 속도도요, 작년 같은 시점보다 14.2% 늘었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전체 가계대출보다 더 빠릅니다. 아마 자영업자들은 느끼실 거예요. 대출을 요즘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 얼마나 받는지 볼까요?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금액이 한국은행 최근 통계에 따르면 평균 1인당입니다. 3억 5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비자영업자는 9천만 원이에요. 거의 4배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낸 거잖아요.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금액이 평균 3억 5천만 원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어렵거든요. 자,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도소매가 12.7%, 숙박 음식이 11.8%, 여가 서비스가 20%, 대면 서비스 부분에서 높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코로나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대면 서비스 하시는 그 자영업자들. 보시면 업종이 다 증가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소득 분위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한마디로 대출 증가율의 소득에 따라서 좀 나눠봤는데 3분위, 2분위, 1분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소득 구분은 7분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3분위로 나눠서 봤을 때 한마디로 3분위가 이제 소득이 그나마 있으신 분들이에요. 20.4%는 무슨 얘기냐면, 자, 1분위가 17%는 뭐냐면, 그러니까 소득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대출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곤란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은행에서 신용점수 낮으신 분들 대출 안 해주잖아요. 대출 증가 이유 볼까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숙박 음식업, 여가 서비스업, 이런 부분이 생산지수,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런 이윤을 생산할 수 있는지, 이 생산지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89%밖에 안 되고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89.8%, 여가 서비스업은 7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재화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재화와 용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연체율 심각합니다. 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요, 올해 3분기에 0.19%. 그런데 왜 제가 심각하냐고 말하는 게, 자, 국내 은행 개인 사업자 기준 불과한데 보시면은 0.19%밖에 안 돼요. 낮습니다. 근데 제가 왜 문제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마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계속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리금 상환 유예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연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이럴 거예요. 또 한 곳에서는 야 봐라, 자영업자 연체율 이렇게 낮다. 근데 이게 정말로 낮은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만기 연장 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체율이 낮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만기 연장 끝나면 내년 3월에
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과연 만기 연장을 계속 해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스케줄로는 내년 3월에 끝나거든요. 만기 연장이. 그럼 갚아야 돼요, 이게. 근데 대부분 단기 대출이에요. 또는 일시금 상환이고. 굉장히 어렵다고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자, DSR이 41%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넘어가죠? 그러면 규제 지역,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중에서 내가 지금 집을 장만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규제 지역이라든지 40%거든요. 지금 DSR. 그냥 뭐 대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출 안 나와요. 내가 뭐 두담대를 받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미 받아놓은 대출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41%에 이르다 보니까 40%거든요. 지금 차주 대출이 내년 1월부터 2억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가계대출 우려 볼까요? 자,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우려는 뭐냐면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69%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이제 사업용으로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향후에 부동산 가격 내려가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채무 상환 능력도 취약해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자영업자 대출이 뭐라고요? 일시 상환 대출이 45%, 1년 만기 이내 대출이 69%. 왜 제가 이 영상을 찍는지 아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자꾸 자영업자 안 힘든다, 장사하는 데가 뭐 잘만 되더라, 뭐 자영업자만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자영업자 정말 힘들다라는 게 오늘 그냥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이 대출만 보더라도, 자영업자에 관련된 대출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 받고 있고, 무엇보다 대출 증가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대출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평균 3억 5천만 원씩이나 대출을 지금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손실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또 방역비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각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자영업자들 위로들 많이 해주십시오. 자영업자 정말 힘들고요, 정말 대출 많이 껴져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 부탁드려요. 자영업자가 이 영상 보실 수도 있고, 또한 자영업자 아니신 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자영업자 아니신 분들이 좀 이해를 많이 해달라.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정부나 소상공인들 지원 정책을 더 두텁게, 그 다음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오늘 통계에 보더라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디 현실적인 지원 정책, 정말로 소상공인 분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두텁게, 그리고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본 통계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힘내시고요, 여러분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잘 되는 이야기. 매일매일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귀로 들으면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날 겁니다. 항상 좋은 얘기 들으시고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좋은 얘기 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으세요.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분명히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고 큰 부자 되실 겁니다.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요,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